네,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약계층 환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환자들한테 그러면 의학적인 치료 외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 어떤 액티비티를 할 건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헌을 환자들한테 재입원이나 환자의 능력을 높여주는 그러한 연구를 쭉 찾아봤더니, 그래서 30일 내 재입원에 대한 퇴원관리 논문 중에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만 분석을 한 그런 메타 아날라이시스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로 해가지고 재입원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무엇을 있는가, 이것을 알아봤더니 이 메타 아날라이시스한 RCT들을 메타 아날라이시스한 그 논문에는 이런 것들, 이렇게 액티비티를 하면 재입원이 감소되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재입원을 감소시키느냐, 환자의 능력을 높여주는 쪽으로 액티비티를 해갈 때, 그리고 2사람 이상의 인력이 투입될 때, 5가지 이상의 활동을 할 때, 또 2002년 이전의 연구가 재입원을 감소시키더라. 여기서 이제 사용된 액티비티는 이런 액티비티를 환자들에게 했습니다. 퇴원 플랜을 세워주고, 케이스 사례 관리를 해주고, 전화로 모니터링 해주고, 환자 교육을 해주고, 셀프 매니지먼트, 자가 매니지먼트 하는 거를 교육해주고, 메디케이션 인터벤션을 해주고, 가정 방문을 해주고, 기타 등등을 했을 때 이런 액티비티를 이 액티비티 중에서 5가지 이상의 활동을 해주고 2사람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고 환자의 캐패시티를 높이는 쪽으로 했을 때 재입원이 감소됐다 하는 것이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퇴원, 재입원에 관한 RCT들을 모아서 메타 아날라이시스를 한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포괄적 퇴원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총 8가지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액티비티 중에 어떤 것이 속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01 환자나 원내에서 의뢰된 301 환자나 그렇지만 원내에서 개발된 그 재입원 확률이 높은 취약계층 환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포괄적 퇴원관리 프로그램을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들을 병을 치료하고 환자 교육을 해서 지역사회로 퇴원을 시키는데, 이게 계속 이 환자들이 이 자가 관리를 잘 하게 하려면 지역사회의 연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런 환자들을 의뢰할 만한 자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은평구의 사회복지시설 지도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를 해서 퇴원 후에 취약계층 환자들이 잘 지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 연계 자원이 매우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퇴원 환자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집 중간지대에서 관광관리를 받을 만한 곳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시설 같은 데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의료진이 지역사회 자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행정지원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은 매우 부정적 이미지가 많고 의학적 요구들을 만족시켜주는 게도 매우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어떤 그런 양질의 그런 지역사회 자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번 301 취약계층 환자가 퇴원했을 때 주로 저희가 의뢰하는
곳 중 하나가 보건소인데요. 보건소나 그렇지 않으면 찾아오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한테 환자를 이러이렇게 해서 치료해서 퇴원시켰으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이러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뢰서 양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역사회 연계 의뢰서인데요. 여기에는 환자의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어떤 치료를 했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기입해 드림으로써 환자가 퇴원 후에 지역사회에 갔을 때 방문 간호사, 방문팀, 방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갔을 때 요 한 장만 가지고 가시면 환자의 질에 대해서 파악도 잘 하시고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저희한테 연락을 줘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뢰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토콜이나 양식 같은 걸 계속 개발을 하는데요. 이렇게 양식과 프로토콜 같은 걸 개발을 했던 이유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취약계층 관리를 하는 301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나 그런 거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지속적인 시스템으로서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토콜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퇴원 후에 저희가 이제 가정 방문을 저희 병원에서 또 나가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방문 전에는 어떤 거를 챙기고 방문 시에는 이런 거를 챙기고 방문을 마치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챙긴다. 이거 했을 때 이제 사람이 바뀌더라도 요 용지를 가지고 적용을 하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계속 개발을 했습니다. 이 퇴원 후에 방문을 하면은 아주 좋은 점이 많습니다. 환자의 환경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좋고 환자의 관계 형성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사회 환경 같은 걸 이렇게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 이제 퇴원 후에 저희 병원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환자의 집으로 잘 있는지 방문을 하는 이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집이 아주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요번에 퇴원하고 나서 다시 그 집이 이제 잘 청소도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잘 지내고 계시겠지 하고 갔는데 여기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그냥 그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왜 못 찍었냐면 너무나 또 환경이 안 좋은 상태로 다시 또 되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환자는 병원에 와서 좋아졌다가 또 집으로 가면은 집 청소도 해드리는 분이거든요. 근데 다시 또 나빠지고 집안 환경도 다시 또 정리 안 하고 사시니까 또 나빠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주 반복이 되는 이게 취약계층 환자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환자를 교육을 해서 환자의 생각을 바꾸고 환자의 건강 행태를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근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에 이렇게 계속 나오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간단하게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환자를 선별을 합니다. 인풋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환자, 또 하나는 원내에서 개발된 재입원 확률이 높은 취약계층 환자들. 궁극적인 목표는 전산화시켜서 이런 환자가 올 때마다 다 차트에 떠서 얼럿하게 해서 걸러주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퇴원 전 환자 교육을 하고 퇴원 후에 홈 비지트도 하고 지역사회 연계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걸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플로우 시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입원인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입니다. 작년 저희 병원 301 실적은 총 45건
한 달에 한 4건 정도, 일주일에 1건 정도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대부분은 무료 간병 지원에, 무료 간병실 지원에 쓰고 있고 의료비 지원에도 일부 쓰고 있습니다. 모금 현황입니다. 기금 서울시 지원뿐만 아니라 모금을 해서 또 운영하는 게 301의 특징이잖아요. 15년도에는 1억 1,900만 원, 작년에는 2,200만 원 해가지고 총 한 4,2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지출을 한 것을 빼면 현재 한 3,400만 원 정도 저희가 아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종별별 의료비 지원 내역을 보면 아무래도 건강보험의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의료급여 2종, 1종으로 갈수록 지원 금액이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정부 지원금이 또 상당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입니다. 301 사업, 또 재입원 사업에 대한, 취약계층 재입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 일단 원내 인식이 가장 큰 문제로 처음에는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약계층 환자를 방문 진료하고 뭐 이러는 것이 지금까지 고전적인 의료와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의료진들과의 의사소통이나 그런 데 문제가 좀 있었고, 인력적인 면,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그냥 기존 하던 일에 엑스트라 잡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인력적인 면이 좀 있고, 예산 뭐 문제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교육 콘텐츠인데 교육 콘텐츠가 그렇게 마땅하지도 않고 교육할 시간도 마땅치가 않고 또 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병원에서 크게 알아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퇴원 후 자원 연계. 퇴원해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연계를 해드려야 되는데 연계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도 드렸지만, 그래서 가장 많이 연계하는 거는 보건소 방문사업팀, 거기에 가장 많이 의뢰를 드립니다. 또한 3차 병원 연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해결이 다 안 되는 환자들이 상당히 의뢰되는 건수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 없는 과, 저희 병원에서 정형외과 없거든요. 또 암 치료 못 하거든요. 이런 환자들은 저희 병원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서비스 콘텐츠의 문제, 방문 진료의 법적인 범위, 이런 것이 지금까지 제가 느낀 문제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취약계층 환자들의 그 평가 및 어떻게 관리를 하고 추적 관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